유독 생각나는 사건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사건은 있어요. 제가 무죄 받았던 사건이 있어서 네. CCTV를 진짜 한 10시간은 볼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재구성을 해보려다 보니까 네. CCTV를 1초 단위로 계속 끊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어. 캡처를 해놓고 어떤 마사지 샵을 공간으로 봐서 이 공간에 들어갈 때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한 번도 없었던 법리였어요. 판례가 네, 없었다는 판례가 그 말씀이신가요? 부분엔 판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 의상은 혹시 누가 네. 이렇게 의상은 100% 제가 고르는 거고요. 이거 변호사님 스타일대로 딱 고르신 네, 건가요?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춤추러 가면은 네. 제 이름을 안 부르고 다들 제 닉네임을 불러주세요. 닉네임이요? 네. 뭐라고들 부르시나요? 제가 닉네임이 나나입니다. 나나요? 네. 안녕하세요. 촬영하시기로 하셨던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11회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법무법인에서 형사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권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으로 일을 네.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변호사 된 지는 3년 차입니다. 나이에 비해 지금 엄청 일찍 변호사가 되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29살입니다. 만 나이로 27이고요. 27인데 그럼 변호사가 되신 거네요. 네. 변호사로서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한번 잘 담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가면 되나요? 네네.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네. 건물 내부가 굉장히 되게- 탁 트인 사무실일 줄 알았는데 네, 되게 미로 같죠? 개인 이 공간에 대한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맞아요. 변호사님들은 다 사무실을 하나씩 쓰셔가지고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문 닫을까요? 어. 여기 명패도 딱 있네요. 네. 변호사 권성희. 네. 모니터를 세로로 이렇게 쓰시네요. 네, 이거 두 개로 해가지고 보통은 서면을 네. 여러 개씩 띄워놓을 때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내가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당할 때 그럴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고소하고 싶다 이럴 때도 변호사 선임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일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혼자 이렇게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다 하잖아요. 네. 혼자 갈 때랑 변호사님을 대동해가지고 같이 갈 때랑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진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일단 어. 처음 경찰서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거의 못하고 나오세요. 준비를 해 가더라도. 준비를 해가도 너무 떨리고 일단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너무 많은데 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법에 의해서 이게 집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법적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들을 딱 써야 이 사람이 이런 피해를 당했구나 라는 걸 경찰에서도 이렇게 금방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상적인 용어를 쓰면 네.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럴 때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좀 많나요?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사기로 고소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한 게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10년이 지나면 고소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좀 기다려보지 언젠가 돈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나는 경우 이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고 뭔가 구성을 좀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 이거는 네. 배임으로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이걸 뭐 사기를 했다거나 뭐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 좀 잘 모르셔서 그럴 때 좀 어려움이 있죠. 변호사를 찾아온다는 것도 되게 큰 결심이거든요. 그쵸. 저는 그것도 되게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변호사 선임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맞아요.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에서 더 안 좋게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무죄가 명백하다면 변호사를 선임 안 하는 게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더 결백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을까? 내가 변호사를 사면 혹시나 뭔가 수사기관에서 얘 뭔가 괜히 찔리는 게 있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본인이 뭔가 억울한 상황을 처했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지금 그렇게 고민하시고 어려운 결정을 하신 분들의 사건을 지금 이렇게 업무차 이렇게 보고 계셨던 거네요. 네네. 이게 변호사 합격 증서네요. 네, 맞아요. 11회 변호사 시험 합격. 변호사님께서는 네. 그러면 법학과를 나오신 건가요? 저는 법학과를 나오진 않았고 사회학과랑 경제학 이중 전공을 했습니다.
사회학과랑 경제학과라면 뭐 전혀 법하고 상관없는 거 네, 아닌가요? 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변호사가 된 거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가 된 건데 로스쿨이라는 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꼭 법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로스쿨에 가서 법 공부를 3년간 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라서 사회학이랑 경제학을 배우던 중간에 법을 공부해보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해서 간 거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가서 신청하면 또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리트라는 시험이 있어서 시험 성적이랑 대학교 때 받으셨던 성적 네. 그거는 필요합니다. 영어 성적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리트라고 하셨는데 네. 리트가 이게 뭐 어떤 약자인가요? 법학 적성 시험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로스쿨 3년이 혼자 나와의 싸움을 하는 거니까 외로운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사람도 많이 만나기 어렵고 제 인생에서 그래도 제일 좀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것도 다 사건 했던 사건- 것들 끝난 것도 있고. 아니 굉장히 많네요. 이 네. 한 묶음이 한 사건인 건가요? 보통은 그래요. 이런 거는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네. 이렇게 얇은 게 한 사건인 것도 있고 이게 하나인 것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세 개가 다 한 건이에요. 이만큼. 다 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처음에 기록 검토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번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이해를 검토를 하기 위해 시간으로 따지기 어려운데 뭐 처음에는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고요. 하루 종일이면 되나요? 사실 더 걸리는데 처음 받으면 하루는 그냥 무조건 그냥 사무실 안에서 계속 그냥 계속 사건 그냥 검토만 기록 하는 거네요. 검토하고 시간이 그거에 다 쓰는 것 같아요. 유독 생각나는 사건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사건은 있어요. 제가 무죄 받았던 사건이 있어서 무죄를 만들었단 네. 말씀이신가요? 네. 음주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술을 마신 거는 사실이었어요. 드신 건 맞는데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했고 네. 거부를 한 측면 그 부분만 이제 무죄를 받았던 거고 거부죄가 따로 있어요. 저희는 이제 거부죄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받았었어요. 해결할 때 기분이 되게 좋았겠네요. 네, 진짜 짜릿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네. CCTV를 진짜 한 10시간은 볼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재구성을 해보려다 보니까 네. CCTV를 1초 단위로 계속 끊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어. 캡처를 해놓고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이 사람이 어느 위치로 들어가는지 이게 CCTV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림자 위치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이만큼 이동하면 그림자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런 걸 분석해서 했던 기억도 있어요. 다행히 그때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있던 곳이 마사지샵 같은 곳이었어요. 수사관들이 거기를 이제 동의 없이 마사지샵 주인이랑 의뢰인이 있었던 공간에 그냥 무단으로 침입했던 사건이어서 저희가 좀 그런 걸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술을 마신 거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네.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해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 또 아무데나 막 무단으로 들어가서 측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원칙적으로 사실 수사는 저희가 영장주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영장주의 원칙이요. 네네. 그래서 네.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종이 이런 거 들이밀면서 네. 영장 가져왔습니다. 영장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져왔으면 안 나간다 막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 사실 맞는 얘기예요. 네네. 영장이 정당히 있어야 어떤 공간을 우리가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 그게 없다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될 수 있었던 거네요. 네네. 어떤 마사지 샵을 공간으로 봐서 이 공간을 들어갈 때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한 번도 없었던 법리였어요. 판례가 네, 없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부분은 판례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아 그랬어요. 정말 뉴스에도 나왔나요? 뭐 KBS 뉴스 이 정도는 아닌데 신문 기사에 짧게 나왔었어요. 또 신문 나오신 것도 보면서 굉장히 또 그때 진짜 뿌듯했겠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기사에 나올 줄 전혀 몰랐는데 내 인생에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하면서 뿌듯했던. 그때 진짜 기뻤죠. 막 소리 지를 정도로 기뻤어요. 소리까지 질렀나요? 네. 아, 방방 뛰었어요. 물 들어오신 거예요? 네. 어디 가시나 했는데. 되게 건조하고 이래가지고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변호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200명 정도 계신 것 같고요. 200명이요? 네, 되게 많이 계시죠. 직원분들도 또 계시고. 엄청 많이 계시네요. 네. 변호사님은 이렇게 보통 일하시면 퇴근은 언제 하시나요? 보통 한 10시? 이쯤에 밤에 하는 것 같고요. 밤 10시요? 네, 밤 10시. 그럼 출근은 몇 시 하시는 건가요? 출근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하는 것 같아요. 12시간 넘게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아, 이거 변호사님 가방인가요? 네, 제 가방입니다. 근데 오늘 춤 수업이 있어가지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춤 수업이요? 네, 또 춤추러 가시나요? 춤을 추러 갑니다. 이제 방송 댄스를 하러. 그럼 춤추는 것도 오늘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나가시죠. 네. 제가 아마 1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은데. 아, 핸드폰. 네. 아까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 같죠? 와, 이런 은박지 바지를 입고 와, 되게 너무 의상이 굉장히 의상이, 화려하네요. 네, 남다르죠? 제가 이런 화려한 옷 좋아합니다. 어디 가면 그냥 학생인 줄 알겠는데요. 그쵸? 네. 가방까지 딱 메고 있으니까 독특한 옷 좋아하는 학생이 독서실 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그럼 지금 이제 가면 네, 되나요? 네, 가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그 촬영 오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변호사님 이미지랑 너무 다르네요. 아, 그래요? 가면 어떤 춤 추시나요? 오늘 오디션을 보는 날이어가지고 연습을 네. 미리미리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오디션 현장도 이렇게 생동감 넘치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저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이 의상은 혹시 누가 이렇게 의상은 100% 제가 고르는 거고요. 이거 변호사님 스타일대로 딱 고르신 네, 건가요?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춤추러 가면은 네. 제 이름을 안 부르고 다들 제 닉네임을 불러주세요. 닉네임이요? 네. 뭐라고들 부르시나요? 제가 닉네임이 나나입니다. 나나요? 네. 보라돌이 뚜비 나나 할 때 그 나나인가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 어. 노란색이 나나잖아요. 그 나나를 좋아해가지고 나나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가면은 변호사님 이런 거 없네요, 그냥. 네, 다 그냥 나나네요, 나나예요. 그냥. 변호사의 신분은 없습니다. 저는 어. 그냥 나나일 뿐입니다. 이게 다 왔나요? 네,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해주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네. 진짜 다들 나나라고 하네요. 나나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사람 많죠.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이제 오디션 시작하는 건가요? 네네 오디션 지금 이제부터 오디션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디션 보는 네,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네. 어떡하지? 이제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자신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좀 춤출 때면 기분이 좀 어떤가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출 때는 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촬영용 멘트 아닌가요? 진짜로 나나님이 제일 잘하시던데요. 그럼 오늘 이렇게 춤 끝났네요. 수업은 끝난 건가요? 네. 아까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반전이죠? 판단할게요. 또 이렇게 춤추는 모습 보니까 네. 깜짝 놀랐는데요. 저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변호사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들 직업과 무관하게 춤으로 모인 사람들이라서 또 이렇게 한번 춤추고 나면 스트레스도 쫙 맞아요. 풀리겠네요. 근데 지금 확실히 이렇게 막 열심히 뛰고 나면 네. 잡생각이 확 없어지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순 없으니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취미가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걸 또 다가와서 보여드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변호사도 똑같이 사람이기도 하니까 비슷하게 놀기도 하고 쉬기도 네. 하고 또 업무할 때도 있고 매 순간마다 거기서 집중하는 거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거. 춤을 추러 간 이상은 춤추는 저로서의 모습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항상 감사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언제든 하라고 해주시고 너가 뭘 하든 엄마, 아빠는 딸을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변호사 일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열심히 좀 하고 싶고 제가 지금 형사 분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다른 분야를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변호사 외에 제 삶을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잘 살아가는 게 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오늘 인생 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피디님이 너무 질문도 잘
잘해주시고 이것저것 얘기 잘해줘서 너무 즐거웠고 되게 신기했어요. 누가 이렇게 제 생활을 찍어준다는 것도 신기하고 되게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인생 스토리 화이팅!